너무 많이 올라서 자기는 잠을 못 잔다. 그러면서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쵸, 저희도 열받죠. 실거주로 샀는데. 자, 두 번째, 남양주 투자 내 집 마련 사례에 대해서도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사실 올 초에 상담을 왔던 그 내방자께서 한 1억 5천에서 2억 정도의 자금으로 동탄 이신도시를 들어간다고 하셨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상담을 통해 여기보다는 아직도 많이 저평가되어 있는 구리 분양권을 매입을 하셔라, 이제 그렇게 추천을 드렸고, 이 구리 수택동의 분양권이었는데 이제 입주 시기가 다가올수록 이제 가격이 오르더니 저희가 이제 매입을 얘기하고 나서 한 2달 동안 거의 1억 이상이 오릅니다. 자, 그래서 그분께 다시 이제 혹시 이거를 매도를 하실 생각이라고 하면 향후에 하나 더 매수를 하는 것도 추천을 드렸고, 이분이 자금이 돼서 이제 다산동의 신도시가 아닌 예전에 도농동 쪽에 준신축 아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동아고라는 남양주의 가장 학군이 뛰어난 고등학교 인근의 대단지 브랜드 아파트였어요. 그런데 이렇게 봤더니 너무 저평가돼 있는 거야. 다산 신도시에 아직도 2억 이상 갭이 나 있었던 상태였고, 연식은 4년 5년밖에 차이가 안 나는데도 가격 차가 생각보다 컸다. 그래서 저는 과감하게 이제 1억대 중후반으로 투자할 수 있는 구도농동의 준신축 아파트를 이렇게 매입을 이제 도와드립니다. 자, 그 뒤에도 1억 5천 내외로 투자를 찾던 고객들에게 도농동의 준신축 아파트를 추천을 드립니다. 여기 같은 경우도 도농동 일대에서 전세가가 70%가 이제 넘어가기 시작한 거예요. 매매가가 다산 신도시와 비교했을 때 상당히 크게 벌어져 있었다. 갭 메우기가 진행이 되면 상승의 여력이 있다고 판단이 돼서 이제 도농동의 준신축보다 조금 더 한 2년 정도 조금 더 구축인 이 아이를 매수를 이제 도와드립니다. 자, 그리고는 더 늦기 전에 이제는 덕소 재개발과 구축까지도 추천이 들어가죠. 왜냐? 당연히 이 도농동까지도 가격이 오르면 가운동, 덕소 이 연결되는 지역이 따라서 키 맞추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그 근거는 전세가 너무 길었어요, 정말. 전세가 그 대단지에 2개, 3개 정도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다 보니까 이제 오르겠구나. 이미 재개발은 투자 세력들도 많이 들어왔어요. 작년에 남양주가 잠시 이제 조정지역에서 풀린 시기가 있었어요. 일산이랑 함께. 그때 재개발이 투자가 많이 들어왔기 때문에 구축으로 이 열기가 갈 줄 알고 이제 덕소를 추천을 드렸던 거죠. 자, 그리고 나서 덕소가 늦었다, 이런 분들에게는 호평동의 재건축, 신축을 추천을 드렸습니다. 자, 여기 같은 경우는 1억에서 한 1억 초반이면 재건축 입주권을 매입이 가능했었어요. 자, 그리고 여기도 한 1억 이상이 이렇게 급등을 하게 되죠. 그리고 이제 평내, 호평의 구축을 이제 투자를 또는 내 집 마련을 많이 도와줬습니다. 특히 호평 같은 경우는 내 집 마련으로 많이 추천을 드렸는데, 자, 여기 같은 경우는 2010년 정도에 택지지구로 조성이 됐는데 분양가 대비 크게 오르지가 않았어. 특히 호평동의 구축의 랜드마크라는 그 아파트는요, 2010년에 입주를 한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이때 분양할 때마다 엄청난 이제 그 기대를 안고 입주를 했는데 아직도 분양가를 거의 회복을 못한 아파트가 랜드마크 아파트입니다. 호평 땡땡땡 아파트. 천마산 국립공원 바로 앞인데 여기는 도서관도 있고 나름 여기에서는 조금 연식이 그나마 이제 세핑이고, 그리고 어느 정도 이제 부자들이 많이 산다는 아파트로 유명한데요. 연예인들도 많이 사는 거기 아파트에 대형을 과감하게 이제 마지막으로 내 집 마련을 도와줬습니다. 자, 실제로 경기도 광주에 계셨던 우리 고객이셨는데 이 하구님의 실거주 아파트로 48평, 55평을 추천을 드리죠. 근데 이제 너무 큰 게 아니냐, 이제 그렇겠지만 저는 이 48평이 이 대형 아파트가 34평이랑 거의 차이가 많이 안 난다. 이 정도 갭이면 오히려 대형을 들어가시는 게 훨씬 더 많이 오른다. 그렇게 매입을 하고 나서 2달이 채 안 됐는데 1억 이상 또 급등이 오게 됩니다. 그리고 아니나 다를까 약 한 20일 정도 남으면 이제 입주를 하기로 예정이 돼 있었는데 안타깝게도 집주인의 연락이 오게 됩니다. 뭐냐?
자기는 이 집을 분양받아서 이제 팔고 새로 가려고 했는데 이 돈으로는 갈 데가 없다. 그리고 너무 많이 올라서 자기는 잠을 못 잔다. 그러면서 계약 파기를 하겠다고 연락이 옵니다. 그쵸, 저희도 열받죠. 실거주로 샀는데 한 달도 안 남겨놓고 한 18일, 19일 남았는데 계약 파기를 한다고 하니 제가 매달렸죠. 몇 천만 원 더 드리겠다. 그렇게 해도 이 사람은 막무가내로 8천만 원을 달라. 그게 아니면 계약을 더 이상 연장을 하기 힘들다. 그래서 마음이 아프지만 어쩔 수 없이 계약 파기를 당하고 이제 거기를 따라가느냐 아니면 다른 지역으로 또는 다른 아파트로 찾느냐 그 갈림길에 들어갑니다. 그리고 이제 저희가 레이더를 돌렸죠. 그래도 제일 잘하는 데가 또 남양주 아닙니까? 그래서 남양주의 다산동에 9호선이 들어올 지역에 행정타운이 있는데 거기에 구축이 아직도 평당 한 1,500에서 1,600이면 들어갈 수가 있는 거예요. 자, 이 정도면은 차라리 호평동 들어갈 바에는 요 구지금동, 지금의 이제 다산이동 여기에 있는 구축을 들어가는 게 낫다고 판단을 했고 운 좋게 공실이 있어서 보름을 앞두고 매수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지난주에 우여곡절 끝에 실거주를 들어가서 이사를 무사히 마쳤습니다. 그리고는 위에 이 화면에 있는 것처럼 정말 감사의 후기를 남겨주게 됩니다. 그리고는 이 매물이 보름 만에 실거래가는 3천에서 5천, 많게는 7천만 원 정도 다 높게 이제 형성이 돼요. 자, 이렇게 훈훈하게 다산동에 구축을 들어간 케이스입니다. 자, 여기서 뭘 얘기를 하냐면, 자, 꼭 한 지역이 많이 올랐으면 뒤늦게 따라 들어가기보다는 그 지역에서도 흘러 온기가 키 맞추기가 되는 지역, 신축이 올랐으면 준신축이 올랐으면 구축, 또는 이 지역에서 이제 흩어져서 다음으로 연결되는 지역들. 아까 말씀드렸죠? 다산에서 도농동, 그리고 덕소에서 호평, 평내까지. 또는 대형, 이제 그쵸. 25에서 34평 가격이 많이 올라오면 지금 같은 시기에는 상승기가 계속 지속이 되기 때문에 무조건 대형은 갈 수밖에 없다. 그래서 어설픈 34평, 37평을 보지 말고 분양가 그대로였던, 오히려 떨어졌던 그 48평, 55평 대형을 매수를 추천을 드린 겁니다. 시장을 알고 시장의 이 추세가 어떻게 가는지 따라서 이거를 아시게 되면 너무 늦다. 좌절하기보다는 지금이라도 내가 충분히 집값을 오르고 그리고 더 떨어지지 않는 그런 안전한 지역에 내 집 마련을 할 수가 있다고 저는 말씀을 드립니다. 자, 이렇게 훈훈한 후기도 들어왔던, 하지만 정말 마음고생 심하고 실거주로서 정말 똥줄을 탔던 그러한 내 집 마련 성공기에 대해서 사례로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남양주가 2020년 수도권 1위를 했잖아요. 자, 그리고 이제 10억 클럽에 등극을 했습니다. 자, 10억 클럽은 뭐냐? 전용 84, 9 34평 기준으로 이제 10억을 돌파했다 해서 10억 클럽이라고 하는데 10억을 단숨에 넘어서 11억 3천의 실거래가를 찍었습니다. 자, 어디냐? 다산 신도시의 지금지구 한강뷰 아파트가요. 지금 이제 호가가 9억에서 10억대로 형성이 돼 있는데 다산 신도시가 대부분 이제 10억 클럽에 들어갈 것이다. 특히 내년이 기대가 됩니다. 자, 왜냐? 내년이면 다산 신도시는 입주가 거의 이제 막바지죠. 다산 아이비자이 플레이스라는 그 랜드마크 아파트가 입주를 하게 됩니다. 여기는 전매 제한이라서 아직은 거래가 안 되지만 아마 입주가 끝나면 실거래가 10억에서 11억까지 아마 나올 거다. 그리고 얘가 다 입주가 끝나고 1년이 지나면 아마 12억까지는 가지 않을까, 이제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그 근거는 또 투자를 했던 용인의 수지를 봤을 때, 특히 수지 성북역의 롯데캐슬을 보니까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을 합니다. 신축, 그리고 준신축, 구축으로 간다고 했잖아요. 자, 이걸 아셔야 되고, 자, 말씀드리는 거, 전세가가 계속 더 오르고 있어, 남양주가. 그렇기 때문에 아직도 남양주에 내 집 마련하는 거는 유효합니다. 그리고 상승 여력도 분명히 실거주장이기 때문에 계속 올라갈 거다. 그렇지만
남양주에도 C급 지역들, 외곽 지역들은 3, 4년에 단기적으로는 같이 이렇게 온기를 느끼겠지만 좀 중장기로 봤을 때는 이제 외곽까지 또는 외곽의 구축까지도 매수를 하는 거는 조금 신중하게 접근을 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체적으로 남양주는 계속 우상향한다는 게 제 결론입니다.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제가 말씀드린 그 포인트라든지 그 방법을 스스로 계속 연습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나서 계속 적용을 하시고 현장을 가보시고 이제 그러다 보면 이제 시간은 좀 걸리지만 뭐 한 1년, 2년 이게 축적이 되다 보면 어느 순간은 굳이 이제 뭐 강사들이나 유튜버들의 말에 왔다 갔다 하지 않고 자기만의 기준을 잡고 자기만의 시야로 그 옥석을 가릴 수 있게 될 겁니다. 그러다가 힘드시면 또 이제 또 우리 개천고 노선생 TV 보시면서 휘청거리는 걸 또 제가 잡아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저는 뭐 그런 것 같습니다. 제가 이렇게 또 가치를 주고 이제 많은 무주택자들과 실수요분들한테 실제 내 집 마련을 도와드렸을 때가 감사의 표현을 또 들었을 때가 정말 또 행복한 그런 시기입니다. 지금 이 또 영상을 보시는 이 무주택자분들 또는 갈아타기를 하시는 분들에게 이 영상도 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이제 오늘 남양주 2편을 한번 찍어봤습니다. 지난 첫 번째 남양주 편에서도 많은 조회수가 나오고 많은 이제 댓글들이 나왔었는데 이번 영상을 보시고 궁금하신 내용은 바로 댓글 남겨주시면 제가 또 다른 영상으로 또 만들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즐거운 추석 연휴 되세요. 감사합니다.